안녕하십니까, 박병욱입니다. 2월 20일이네요. 오늘 보니까 서울 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리가 오늘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, 아마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는 석방 여부는 밤늦게나 나올 것이다, 이렇게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언론에서 보니까 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,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증되는 된 얘기는 아니지만은 또 재판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살펴보면은 좀 너무 급하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지 않는가. 그래도 1640만 명입니까? 윤 대통령을 지지해가지고 대통령 될 때 선거할 때 국민들의 국민 투표를 거쳐갖고 대통령이 됐는데, 뭐 탄핵 소추 의결 과정 이제 이후로 있었던 대통령의 간접에서의 어떤 체포 진행 과정, 또 뭐 국수본이나 검찰 특별 수사본부였습니까? 뭐 그런 데서 이렇게 윤 대통령을 갖다가 수사했던 공수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공수처에서 체포하려는 그런 시도 같은 거. 너무 이제 급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런 기관들의 어떤 불법성, 예를 들어서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이 있는 거 없는가, 그 다음에 수사권이 없는데 영장 청구를 왜 했는가, 그 다음에 영장 청구도 뭐 이제 서울 지방법원에 하지 않고 서부 지방법원에 했던 이런 사안 같은 거. 모든 게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보였었습니다.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요즘 또 뭐 전국적으로 무슨 2030 사람들의 어떤 돌풍이 일어나고 있죠. 뭐 전환길 국사 강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은 본인이 노사모 출신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참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뭐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주장하고 있는 거, 그래서 막 1심 선고받고 2심 선고받은 사람들도 구속되지 않고 지금 재판을 다시 이제 상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 중인데,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리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고, 수사나 무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국민의 1640만 명이 뽑아놓은 대통령한테만 적용시키지 않는 건 얼마나 좀 그렇죠.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기왕이 오늘까지 이제 구속이 돼 있었지만은 구속 취소 심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어디로 뭐 도망을 가겠습니까? 이분은 도망가라 해도 갈 사람이 아니죠. 본인이 했던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, 본인이 증거를 대서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. 그리고 중간에 이제 국회 소추팀에서 내란죄를 뺐잖아요. 내란죄를 빼버리면은 대통령은 재직상의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좀 수사나 구속 이런 게 지금 관련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, 또 어떤 논리가 적용이 됐는지 법리가 적용이 됐는지 몰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재판을 심리를 하고 있는데,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헌재는 단심에 딱 끝나버리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면은 대통령이라고 또 억울한 점이 없겠어요? 있죠.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구속시켜 놓고 이렇게 심리를 진행하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볼 때는, 더구나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몇 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. 10가지 내용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부당한 점에 대해서, 헌재 재판 심리에 대해서.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은
법원에서 구속을 취소해가지고 일단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처음에 그 거의 가장 큰 비중이 아니고 그냥 올리 그거였죠. 내란죄 그걸로 돼 있으니까. 그런데 그걸 취소시켰으니까 일단은 기각을 시킨 다음에 헌재에서 다시 정말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언론에서 난 기사 같은 거 말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그랬잖아요. 전부 다 언론 기사였어요. 정신없이 그냥 여러 가지 얘기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음해하고 모함한 그런 얘기들을 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았죠.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였다면은 그때 그런 걸로 탄핵을 시킨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내란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과정이 지나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런 검증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국민들이 또 이게 이제 혼란스럽죠.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. 이번에는 이제 분명하게 대통령은 재직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우리 이제 탄핵소추 그쪽 팀에서 그 탄핵소추 위원장은 우리 법사위원장이 정책내 위원장이 하고 있죠. 내란죄를 제외시켰으니까 대통령 그 헌재 재판은 기각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시켜서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지금 상황상 대통령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? 특히나 이제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2년 몇 개월 남은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해서 상황을 제대로 정리해 놓고 정말로 국민들이 이제 그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의혹을 갖지 않는 마음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.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? 이런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란스러움,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어떤 현재 그 재판 심리, 이런 부분, 그 다음에 뭐 중국인들이 간첩죄가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주적으로 정한 북한이 외에는 없으니까 간첩죄를 요즘은 이제 외국에서는 중대하잖아요. 기업들의 어떤 그런 정보를 빼가고 하는 거. 이런 부분에도 지금 뭐 여당에서 아마 제출한 모양이더만. 그걸 통과시켜갖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익을 해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간첩죄로 잡아가지고 죄를 물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이걸 이번에 보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. 그저 헌재에서 어젠가 보니까 그 여성 그 변호사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얘기를 하더만 그 전부 다 법원에서 재판 기록에 심판 기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죠.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요즘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는 게 다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인 간첩자 아까 얘기했죠. 뭐 우리나라에 지금 그 들어오는 미국 항모들도 뭐 이렇게 그 찍어가지고 말이죠. 올리고. 그런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거 안 된다면서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선관위에 뭐 중국인 간첩들이 있었다. 이 부분까지 윤 대통령이 2년 몇 개월 동안 이제 대통령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절차대로 윤 대통령 생각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절차대로 단계를 밟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관위 문제도 그 국민들이 투표하면서 자꾸 이제 부정선거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의혹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밝혀내가지고 부정선거 없으면 없다는 거. 만약 없어도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니까 이런 절차를 갖다가 그 고쳐가지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.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해가지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향후 윤 대통령 다음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는 사람부터는 4년 중임제로 이렇게 대통령 임기 기간을 갖다가 정리하는 거.
제 욕심에는 뭐 지금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대법관은 뭐 헌법재판소라든가 선관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형태라든가 거기에 이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국민들의 의혹이 전부 다 종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 헌재 심의가 끝나고 딱 단심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거기서 뭐 윤 대통령이 만약에 거기서 헌재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다시 뭐 조기 대선을 한다 그러면 지금 모든 상황이 그대로인데 대선만 치르면은 그 부분이 또 괜찮잖아요. 그래서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의혹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정말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2007년에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. 그래서 지금 조기 대선은 뭐 운운하고 지금 지지율이 뭐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전체에 부담을 주는 그런 발언들이고, 물론 뭐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견도 다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. 지금 과연 조기 대선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? 절대 아니죠. 그대로 다 안고 지금 다시 하는데 또 선거에 대해서 또 의혹을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지 말고 이게 정말로 의혹이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수개표를 하든지 이런 방법들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재판 중인 정치인들이 있잖아요.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정말로 무죄다 그러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국민들도 믿고 투표할 수 있도록, 만약에 죄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면은 그때 나오면 되고, 이렇게 뭐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. 상황이 전혀 정리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조기 대선 얘기하고 말도 안 된 깜도 안 된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도 뭐 해보겠다고, 그게 말이 되겠어요? 국민들은 완전히 이제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문제를 안겨주는 그런 집단, 그런 뭐 기관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 좀 하고,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걸 갖다가 주도적으로 정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윤 대통령을 저는 빨리 복귀시키는 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의 첫 단추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뽑아놓은 대통령이니까 그분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.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임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만약에 뭐 소추할 사항이 있으면 소추해갖고 그때 또 한번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. 그렇게 정상적으로 회개하고 국민들도 좀 차분하게,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차분하게, 과연 뭐 저기 대해서는 운운한 사람들 한번 자신들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과연 내가 지금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?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면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게 해결이 되겠는가?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빨리 가장 좋은 방법, 대통령을 복귀시켜가지고 이 나머지 난제들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국가,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익 충돌이 있고 자기 욕심 있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?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국민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